여러분의 아침을 함께합니다. 94.5MHz YTN 뉴스 FM 신율의 출발 새아침. 매일 아침을 뉴스로 깨웁니다. 신율의 출발 새아침. 요사이 신입사원들 중에는 1년 이내에 사직서를 쓰고서 회사를 그만두는 경우가 많다고 하죠. 청년 실업이 심각한 상황에서 이게 무슨 배부른 행동이냐. 요새 젊은이들 이 세상 돌아가는 거 몰라서 그렇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만 사실 따지고 보면 기성세대들이 살아온 사회라는 존재, 그리고 우리가 경험했던 이른바 사회생활이라는 존재는 어쩌면 정상이 아닐 수도 있었음을 이제는 좀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젊은 세대는 자신의 삶의 가치를 다른 곳에 둘 수밖에 없음도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들은 무조건 나무랄 수는 없을 거라는 생각입니다. 어쨌든 지금 젊은 세대들의 가치와 지금의 사회 구조는 분명 유리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격차를 없애야 생산성도 오르고 이른바 미래 성장 동력 발굴도 쉬워질 것 같은데 이제는 기성세대가 이런 부분을 좀 살펴야 될 때가 된 것 같죠. 다른 것을 인정하고 포용할 때, 다름을 차별의 이유로 생각하지 않고 개성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우리 사회의 부정적 측면은 좀 더 쉽게 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오늘 아침부터 보다 열린 마음을 갖고 하루를 시작하는 것 좋지 않을까요?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홍은희 씨, 잇몸 관리 어떻게 하세요? 잇몸 관리요? 양치 잘하고 치과도 다니고 그리고 하나 더 인사돌 플러스. 염증에도 좋고 들뜬 느낌도 꽉 잡아주니까요. 잇몸 건강에 인사돌 플러스. 써본 후의 차이요? 직접 느껴보세요. 동국제약. 아이오페맨의 새로운 모델 조정석입니다. 발렌타인데이에 남자 선물 고르기 참 힘드시죠? 제가 팁 하나 드릴게요. 아이오페맨 트리플 리프트 세럼. 남자 피부를 더 탄탄하게 만들어주니까 그 사람도 당신도 분명 좋아할 거예요. 아이오페맨 트리플 리프트 세럼. 힘들었던 나에게, 마음먹은 나에게, 다시 한번 해보려는 나에게, 포기하지 않는 나에게, 아직 힘을 내고 있는 나에게. 난 오늘 나에게 바카스를 사줬습니다. 나를 아끼자 바카스. 투자를 튼튼하게, KB증권. 자산을 든든하게, KB증권. 내일을 탄탄하게, KB증권. KB금융그룹과 현대증권이 만나 KB증권으로 새롭게 시작합니다. KB증권. 당신의 인터넷이 과거의 속도에 멈춰 있다면 이제 SK로 움직이세요. SK 브로드밴드가 만든 10배 빠른 기가 인터넷. 누가 만들었는지가 기가의 퀄리티를 보여주니까. 인터넷은 기가, 기가는 SK. SK 브로드밴드 기가 인터넷. 오빠, 아직도 비타민 편식해? 다 들었어, 안 들었어, 다 들었어, 안 들었어, 다 들었어, 다 들었어. 오로나민 C. 다 들었어, 안 들었어, 다 들었어. 하루 생기 영양이 한 병에 다 들었다. 비타민 편식 말고 오로나민 C. 아빠, 화물차 운전하면서 먹는 거 쓰는 거 아끼시는데 화물복지 삼성카드로 바꾸면 기름값 할인된대요. GS칼텍스 S51 리터당 40원에서 최대 100원 혜택. 화물복지 삼성카드. 아빠 화이팅! 연회비 없음, 연체이자율 연 20일에서 27.9%. 신용카드 남용은 가계경제에 위협이 됩니다. 혜택은 전월 실적에 따라 차등. 카드 신청 전 자세한 이용 조건은 상품 설명서 약관 참조.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 예, 지금까지 들어온 뉴스 백병규 시사평론가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 양측 대리인단한테 23일까지 최종적인 의견서를 내라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이게 어제 제가 저녁에 우리 YTN TV 진행할 때니까 한 7시 45분 정도에 이제 속보로 뜬 거예요. 이게. 맞습니다. 50분. 근데 이게 사실상 변론은 이제 종결하겠다 이런 의미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어제 이제 아마 이 변론을 보신 분들이만 알겠지만은 이 박근혜 대통령 측 대리인단들
이 중복 질문, 그다음에 지엽적인 질문, 뭐 이런 것들을 자꾸 한다고 이제 그 질책을 받지 않았습니까? 게다가 왜 그 피청구인, 즉 박 대통령 측이 그 불리한 증언까지 계속 하도록 하느냐, 이제 이런 질책까지 받았는데 마침내 아마 이제 이 재판관들의 그 인내가 한계에 이른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이정미 재판장, 지금까지 그 여러 가지를 주장하고 증거를 제출했는데 그런 부분들을 그 체계적으로 일목요연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으니 쌍방 대리인들은 그동안 그 답변을 요청한 부분을 포함을 해서 이 23일까지 준비 서면으로 정리를 좀 해달라. 이렇게 이제 요구를 했죠. 그리고 앞으로 그 증인이 불출석할 경우에는 그 재소환하지 않겠다. 이런 입장도 밝혔고요. 박 대통령의 그 출석 여부에 대해서는 그 14일까지 가부간에 입장을 좀 정해서 좀 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오는 22일 잡혀있는 변론을 마지막으로 그 탄핵 심판 변론을 일단 그 끝내겠다고 사실상 통보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런 해석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이제 그 헌재 이 3월 초에는 어떻게든 이 결론을 내겠다. 이제 이렇게 밝혔다고 봐야 되겠죠. 이 박 대통령이 이제 그 직접 헌재에 그 출석할 경우에 이제 변수가 있긴 하지만 그러나 이제 그 하루 잡으면 되는 거니까요. 큰 변수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박영수 특검팀이 앞으로는 대통령 대면 조사가 무산된데 유감을 표명하고 또 원칙적으로 돼야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게 원칙적으로 하겠다. 이게 그러니까 비밀로 하지 않겠다. 비밀이 아니라 비공개로 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이제 그 박 대통령 측의 그 요청을 받아서 그 비공개로 해 주었더니 이게 누가 지금 유출한 것도 확실치 않은데 막 특검 측에서 그 유출한 것처럼 이렇게 몰아서 하지만 대면 조사를 일방적으로 이제 그 취소를 해버렸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일이 다시는 있지 않도록 하겠다. 그럴 수 있다. 이제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는데요. 물론 완전히 안 하겠다. 이제 이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한 것은 아닙니다. 이 특검 쪽에서는 일단 그 대면 조사 일정이 특검 쪽에서 해나갔다. 이런 그 박 대통령 측의 그 주장을 이제 전면으로 반박을 했죠. 이 특검 대변인 그 이규철 특검보. 이 특검은 합의 내용을 언론에 그 사전에 공개하거나 그 외부로 유출한 사실이 없고 이를 공개할 이유도 없다. 이러면서 그 박 대통령 측의 그 대면 조사 거부에 그 강한 유감을 좀 표명을 했고요. 그리고 앞서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합의에서 드러난 그 상호 논란이 되는 부분 가급적 없도록 조율할 생각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경제분야 국회 대정부 질문에는 참석하지 않았던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오늘 대정부 질문엔 참석을 하겠다. 이런 입장인 모양이에요. 네, 이제 반반인가요? 역시 반틈은 국무총리고 반틈은 이제 그 대통령 권한대행이니까 그거 당연히 참석하는 게 판단 잘한 것 같아요. 네, 정치권의 그 강력한 요구가 있었죠. 그리고 또 이제 그 한나라, 새누리당 쪽에서도 이 참석을 이제 종용을 했습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오늘 그 어떤 말을 할지가 좀 주목이 되는데요. 이제 크게 그 두 가지 현안이 있죠. 첫째는 요즘 한참 이제 그 주가가 오르고 있는 본인의 그 대선 출마설에 대해서 과연 어떤 입장을 좀 밝힐 것인지 이 주목이 되고요. 이 두 번째로는 박영수 특검이 요청한 이 청와대 그 압수수색 협조 요청 공문 그리고 이 특검 수사 그 기간 연장 문제에 대해서 과연 황교안 이제 대통령 권한대행이 어떻게 얘기를 할지 이게 상당히 주목이 되겠습니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성향이 반반을 좋아해요. 저는 짬짜면, 짬뽕, 짜장면이 반씩 나는 이런 거 양념 반, 프라이 반 이런 거 할 때 프라이만 시키든지 이렇게 하죠. 자, 정의당의 노회찬 원내대표가 국회 관련 최순실 게이트 국정농단 사건 진상조사 특위 구성을 제안을 했는데 이것도 이름이 참 길어요. 가칭이니까요. 그런데 이제 과연. 진짜 더 길어질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어제 이제 그 국회 그 비교섭단체 그 대표 연설을 이제 했죠. 국회가 대통령을 탄핵하고 그 특검까지 그 발족을 시켰는데 정작 국회의 문제, 즉 이제 국회 그 부역 행위에 대해서는 눈 감고 있다는 이제 지적인 셈입니다. 이번 임시국회에서 그 국회 관련 박근혜 최순실 그 국정농단 사건 진상조사 특위를 이제 구성하자고 제안을 했고요. 이제 정의당 그 노회찬 원내대표, 이 대한민국은 불평등, 불공정이라는 그 인화물질로 가득 찬 그 화약과도 같다. 그러면서 이제 이를 해소하기 위한 그 대책 마련이 그 시급하다고 이제 주장을 했는데요. 이 비정규직의 그 임금을 그 정규직으로 그 80%로 하자. 이 바른정당 그 주호영 원내대표가 그 제안을 한 것이었죠. 그래서 이거를 받아서 이번 임시국회에서 그 실현을 하자. 이렇게 이제 적극
찬동하고 나섰고요. 또 그 대기업의 뭐 법인 세율이랄까 소득세 최고 세율, 손자 손녀 그 상속 세율 그 인상을 하고 이 재벌개혁 입법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그 처리를 하자 이렇게 좀 제안을 하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가 영입한 첫 번째 케이스 전인범 전 특전사령관 부인이 얼마 전에 법정 구속됐죠. 그런데 이번에 언행이 또 문제가 되고 있어요? 맞습니다. 이 오마이뉴스와의 그 인터뷰에서 그 5.18 광주민주화운동 때 전두환 전 대통령이 그 시위대의 그 발표를 제시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한 게 이제 논란이 되고 있죠. 예. 이 전인범 전 특전사령관은 이 지금도 5.18 당시 그 발포 명령을 누가 내렸는지 그 아무도 모르지 않느냐. 이 특전사가 그 살인마처럼 비춰지는 건 좀 바뀌었으면 한다. 그러나 뭐 책임은 면할 수 없다. 그러면서 얘같이 이야기를 했다고 그러는데 뭐 이제 국민의당이 아주 발끈하고 나섰죠. 이 고현호 대변인 5.18 민주화운동의 그 희생자들을 그 모욕하는 망언이다. 이렇게 좀 강도 높게 비판을 했고요. 또 이제 그 당연히 뭐 그 전인권 전 사령관을 그 영입한 문재인 전 대표에게도 이제 그 화살을 겨누었습니다. 사과를 요구하고 나섰는데요. 예. 아직 뭐 여기에 대해서 뭐 가타부타 반응은 좀 없다고 하죠.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백병규 시사평론가였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FM 94.5MHz로 방송되고 있는 신율의 출발 새 아침을 듣고 계십니다. 의견 주실 분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드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우물정 0945번으로 의견 남기실 수 있습니다. 야3당이 특검의 수사기간을 연장하는 특검법 개정안을 마련하기로 합의를 했죠. 그런데 새누리당은 이렇게 반대하고 있고. 자, 그래서 지금 야당 중에 한 정당이죠. 바른정당의 정병국 대표 전화 연결해서 이 특검 문제 그리고 3.1절에 아마 대대적인 또 이 촛불 시위와 태극기 시위가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상황 입장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정 대표님, 정병국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정병국입니다. 예. 자, 일단 이거부터 여쭤볼게요. 특검 연장 부분은 어떻게 바른정당은 바라보고 계십니까? 특검 연장이 필요하다면, 황대행이 이것을 승인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예. 어떤 이유로도 승인하지 않을 명분이 저는 없다고 봐요. 그러나, 만약에, 예. 황건한 대행이 이걸 승인하지 않고 그렇게 되면은 여러 가지 정치적 이해관계가 이제 충돌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특검 연장 법안이 내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런 상황으로 만들어줘서는 저는 안 된다고 봐요. 그래서 정상적으로 처음에 특검법을 우리가 만들 때에 여야 합의로 만들었던 거고 그 당시에 당연히 연장이 필요하다면 연장을 하겠다는 것도 새누리당 우리 시절에 동의했던 부분들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특검에서 연장해야 될 사유가 여러 가지가 있다고 봐요. 네. 지금 실질적으로 피고인들이 보면은 지금 의도적으로 나오지 않고 출석하지 않으면서 지연시키는 것을 보면 이것은 특검에서 필요하다라고 하면 연장해줘야 된다고 연장해주는 것이 맞다고. 그러니까 국회 측에서 이 법안 같은 거를 발의하기 이전에 황교안 대행이 그냥 해줘야 된다 이 말씀이시죠? 그죠? 그렇습니다. 이게 원래 특검법의 취지고요. 예. 예, 그런 만큼. 근데 만약 황교안 권한대행이 그걸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에는 국회에서 법안을 하면 이 직권상정으로 이게 가능하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 현재. 예. 지금 더민주당 의원들이 지금 내놓은 법이 있어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만에 하나 이 황교안 대행이 이것을 승인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런 국회에서는 그런 절차를 밟을 겁니다.
그런 절차를 밟는데 새누리당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바른정당이 자칭 보수로 대변한다면 특검 기간 연장에 대해서 깊이 있게 재론하길 권고한다. 이런 얘기를 하던데요. 아니 새누리당에서 그런 얘기를 해야 될 저게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 자격이 있는지 모르겠고요. 예. 아니 우리 새누리당 시절에 여야 합의에 의해서 특검법을 만들 때 예. 30일 연장할 수 있다 하는 거, 그 당시에 120일을 하자 이렇게 얘기를 야당에서는 주장을 했고 예. 그런데 그 자체가 120일 해놓게 되면은 지연이 될 수가 있으니까 이것을 90일 일단 해놓고 30일 연장하는 걸 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합의 정신도 있고 그 당시에 이 특검법을 만들 때의 법 정신이 당연히 연장되는 걸 전제로 했기 때문에 예. 저는 황교안 대행이 이것을 승인하지 않아야 될 이유가 없다고 봐요. 예. 예. 왜 이렇게 이것을 논란의 대상으로 만드는지 모르겠고 역대 여러 차례 특검법이 있었지만 특검 기간 수사 기간 연장을 하는 게 거의 대부분이 다 승인이 됐거든요. 예. 근데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승인하지 않는다라고 국민들이 이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지금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 바로 특검 연장 황교안 대행이 거부하면 대통령 충분은 물론이고 국무총리로서도 부사하지 못할 것이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탄핵을 아마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저는 이 우상호 원내대표의 이 발언도 적절치 못하다고 봐요. 예. 아니 황교안 대행이 지금 저는 대통령 출마해서도 안 된다고 보는 사람인데 예. 이것을 그러면 승인을 해주면 출마하는 것을 용인해도 된다. 저는 이게 안 맞다고 보고요. 예. 지금 대통령이 탄핵 국면에 있고 이 국가적 위기를 우리가 중단 없이 극복해 가보자 이런 차원에서 대행 체제를 세웠는데 그 대행이 또 다른 대행을 세우면서 대통령 출마한다는 게 얘기가 됩니까? 지금 구제역이다 AI다 그래가지고 국가가 초비상사태인데 저는 이런 구제역이 창궐하게 된 이유도 예. 지금 이 탄핵 국면 속에서 국가가 전체적으로 공직자들이 기강이 해이어졌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고 봐요. 예. 제가 구제역 현장에 가서 쭉 상황을 점검을 해보니까 예. 매년 900억 작년에도 917억이나 백신 접종에 투입을 했거든요. 예. 근데 현장에 가서 보니까 그게 관리 감독이 전혀 안 되고 있어요. 917억이라고는 돈이 어디로 간 건지. 그러고 나서 지금 부랴부랴 또다시 몇 군데 더 구제역이 발생을 하니까 초비상사태가 걸려가지고 지금 와서 백신이 부족하다는 얘기가 이게 말이 되느냐는 거예요. 백신 접종을 하기로 하고 1년에 2차례 백신 접종을 하기로 하고 예산까지 세워서 다 지급을 하고 있는데 지금에 와서 또다시 새롭게 백신 접종하는 양 이렇게 호들갑을 떤다라고 하는 것이 이러한 권한 대행이 대통령 선거에 출마를 하느냐 안 하느니 이런 자세들이 지금 이런 결과를 가져왔다고 봅니다. 예. 야당에서도 이것을 승인하면 대통령이 출마할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은 못하고 이런 얘기는 맞지 않을 거죠. 예. 예. 자, 그리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제 집회, 지금 야당은 촛불 집회에 총동원령을 내린 모양이에요. 자당 소속 의원들. 그리고 새누리당 같은 경우에는 이 태극기 집회에 참석하려는 의원들이 좀 많아지고 있다라는 보도도 있거든요. 자, 바른정당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저는 지금 정치인들이 여든 야든 정말 자제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우리가 다 합의에 의해서 헌법재판소의 탄핵을 좀 절차를 밟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탄핵이다 아니다 그럼 자기들 주장을 하면서 국민을 분열시키고 갈등하는데 그걸 앞장선다라고 하는 것은 전 도저히 이해가 가지도 않아요. 새누리당 의원들이 태극기 집회 현장에 나서 선동하는 모습도 저는 딱하지만 야당이 또 그렇다고 해서 맞불 집회를 놓는다고 해가지고 총동원령을 내리고 이러는 것 자체가 과연 그것도 대선 주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앞장서서 이런다라고 하는 것이
국민들은 어떻게 받아들이겠느냐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국난을 극복을 하고 어떻게 하면은 이 국민들의 마음, 그 상처난 마음을 치유를 해주고 어떻게 하면 통합해 나갈 것인가 고민을 해 나가야 되는데 오히려 나가서 그거를 선동질하고 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지 않습니다. 지금 그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과 국민의당 3당 대표가 만나서 3월 13일 이전에는 탄핵 심판 인용을 바란다 이런 거를 또 얘기를 했고 새누리당은 이런 요청 자체가 협박 공갈이다 반헌법적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 헌재가 인용을 하든 기각을 하든 어떤 세력도 이것에 대해서 압박을 해서는 저는 안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뭐 압박해서 또 뭐 거기에 영향받을 분들도 아니에요. 헌법재판관들이. 그렇죠. 예. 이것은 그냥 단지 자기들 주장을 통해서 국민들을 이간질시키고 갈라놓는 짓거리만 한 것이다. 이렇게 저는 봐요. 예. 그렇기 때문에 또 헌법재판소는 이런저런 것에 휘둘리지 말고 예, 그야말로 법대로 헌법대로 법치주의 또 헌법의 그 근본 정신을 지켜주셔야 된다고 보고요. 기다려야 됩니다. 담담하게 기다려서 우리 정치권은 전 분명히 헌재의 판결이 기각이든 인용이든 결과가 나오면 상당한 소용돌이에 빠질 거라고 봐요. 지금과 같은 상황이면. 이럴 때 이거 중심을 잡고 이것을 빨리 그 안정시킬 수 있는 게 정치권이 해야 될 도리인데 오히려 정치권이 앞장서서 그것을 계속 분탕질을 시키고 한다라고 하면 과연 누가 이 국가를 책임질 수 있다는 겁니까? 답답합니다. 이런 부분들. 이게 참 정말 아니 정비혁 대표님 말씀 들으면 진짜 아주 맞는 말씀이신데 중요한 건 근데 이 바른정당의 대선 후보들 지지율이 안 올라요. 예? 이러니까 안 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도 이쪽 편이든 이쪽 편이든 확실하게 들어서 같이 움직여줘야지 그 사람들이 저희를 지지하든지 말든지 할 건데. 아니, 그 정상적인 사고를 가지고 정상적인 판단을 가면 내 편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게 걱정이에요. 그러니까 네 정체를 밝혀라 이거죠. 갈라져 있는 거예요. 이 편이나 저 편이나 갈라져 있고 이것을 그러니까 그 정치권이 바로잡아야 하는 정치권이 갈라져서 이것을 편가르기 하기 때문에 이 지경이 나는 겁니다. 또 그거 거죠.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진짜 또 그것도 그러네요. 예, 이게 그렇습니다. 사실 이게 중간으로 이렇게 딱 간다는 게 참 힘들어요. 왜냐하면 양쪽에서 욕 먹거든요. 양쪽에서 그렇습니다. 자기 편이라고 생각하고 괜찮은데 양쪽에서 욕 먹어요. 예. 아니 지금 그래서 예를 들면은. 지금 이게 점점 어떤 그 양쪽으로 벌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면 이 후보 단일화나 이런 부분은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간단하게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정리해 주시죠. 지금 국회 상황이 4당 체제가 됐고요. 국면이 탄핵 국면을 통해 가지고 국민들이 갈라지게 있는 이런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 정권은 저는 누가 대통령이 되든 간에 엄청난 어려운 국면에 직면할 거다. 따라서 다음 대통령의 덕목은 어떻게 통합해낼 것인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선거하는 과정에서부터 연대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그 역할 분담을 하고 지금 제왕적 대통령제가 이 지경을 만든 거 아니겠어요? 그것을 스스로가 한번 개헌이 안 된다라고 하면 과정에서라도 한번 만들어 보자는 거죠. 잘 알겠습니다. 저도 참 그 말씀 들어보니까 참 공감 가는 부분이 많네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바른정당의 정병국 대표였고요. 신율의 출발 새 아침 1부 순서 여기서 줄입니다.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 굴삭기, 크레인, 지게차, 스카이차, 로더 이 모든 중장비를 부르는데 걸리는 시간은? 1644-4049 공사마스터 전화 한 통이면 오케이. 중장비 빠르게 찾을 땐 1644-4049 1644-4049 공사마스터. 모바일에서도 공사마스터. 소통의 아침을 여는 공정한 목소리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 새 아침 2부 순서 먼저 광고부터 듣겠습니다. 크리네어 테크.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 주물 작업, 연마 작업, 페인트 작업. 분진 가스 냄새 연기 작업장 분진. 이 세상에 못 없애는 분진이 어딨어. 크리네어 테크 기술력이 끝내줍니다. 크리네어 테크.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 사장님, 성악가 김동규 씨네 집 바닥재 좋던데 우리 집도 똑같은 걸로 해줘요. 아, 요즘 떠오르는 바닥재 스타 강마루. 스타일 좋고 습기, 열, 긁힘에 강하니까 오래 사용하려면 그래서 스타 강마루로 하는구나. 성악가 김동규입니다. 강마루 스타는 스타 강마루. 스타 강마루. 김 사장님은 고민하던 공장 먼지 악취를 어떻게 해결했을까? 박 사장님도 쉽게 없애기 어려운 식당 연기 냄새를 해결하려면 정답은 역시 우연집진기. 이제 25년 기술의 우연집진기로 말끔히 해결하세요. 집진기는 역시 우연집진기. 우연집진기. 검색창에 우연집진기. 온도와 습도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항온항습기 전문기업 AR. 전산센터, 반도체 공장, 미술관, 박물관, 귀중품 보관실을 30년 축적된 기술로 AR이 지켜드립니다. 24시간 확실한 서비스 보장. 031-497-0561. 홍은희 씨, 잇몸 관리 어떻게 하세요? 잇몸 관리요? 양치 잘하고 치과도 다니고 그리고 하나 더. 인사돌 플러스. 염증에도 좋고 들뜬 느낌도 꽉 잡아주니까요. 잇몸 건강에 인사돌 플러스. 써본 후의 차이요? 직접 느껴보세요. 동국제약. 선풍기는 돌다 말고 좌석은 딱딱하지만 낯선 여행자에게 말을 건네는 따뜻함이 넘치는 곳. 자이살메르행 3등석 칸이 묻습니다. 행복은 얼마일까요? 질문 여행으로 인도하다. 대한항공 인도 출발행운항. Excellence in Flight, Korean Air. 아이오페맨의 새로운 모델 조정석입니다. 발렌타인데이에 남자 선물 고르기 참 힘드시죠? 제가 팁 하나 드릴게요. 아이오페맨 트리플 리프트 세럼. 남자 피부를 더 탄탄하게 만들어주니까 그 사람도 당신도 분명 좋아할 거예요. 아이오페맨 트리플 리프트 세럼. 힘들었던 나에게. 마음먹은 나에게. 다시 한번 해보려는 나에게. 포기하지 않는 나에게. 아직 힘을 내고 있는 나에게. 난 오늘 나에게 바카스를 사줬습니다. 나를 아끼자 바카스. My name is what? 투자를 튼튼하게. My name is KB증권. 자산을 든든하게. My name is KB증권. 내일을 탄탄하게. My name is KB증권. KB금융그룹과 현대증권이 만나 KB증권으로 새롭게 시작합니다. My name is KB증권. KB증권. 당신의 인터넷이 과거의 속도에 멈춰 있다면 이제 SK로 움직이세요. SK 브로드밴드가 만든 10배 빠른 기가 인터넷. 누가 만들었는지가 기가의 퀄리티를 보여주니까. 인터넷은 기가, 기가는 SK. SK 브로드밴드 기가 인터넷. 예, 아주 긴 광고를 들으셨습니다. 제가 어디 간 줄 아셨죠? 이 광고가 참 오늘 길었는데요. 자, 이제 금요일입니다. 한 주 마무리할 시간인데 마무리하느라고 모두 바쁘실 것 같습니다. 7시 39분 47초 지나고 있는데 교통 상황 알아봐야겠죠? 박호영 캐스터. 네, 신일의 출발 새 아침 교통정보입니다. 추운 금요일 짧았던 정체가 서서히 길어져가고 있는데요. 그 와중에 올림픽대로 하남 쪽으로는 양화대와 여의 하류 사이 3차로에 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조금 더 답답하게 움직이고 있고요. 이후로도 한강철교 지날 때 더디게 지납니다. 자유로 따라 서울 가는 길 자유로 북로분기점 부근 밀리고 있고요. 가양대교 지점부터 이제 강변북로 합류하시면 양화대교까지 다시 마포대교에서 동작대교까지 더디게 통과하고 있습니다. 청담대교 다리는 오늘도 남단 쪽으로 밀려가고요. 아직은 다른 한강다리 상황은 괜찮은 편입니다. 북부간선도로 외곽에서 도심 향하는데 묵동에서 월릉분기점, 반대 외곽 쪽으로는 묵동에서 신내 사이로 가다서다 하고 있습니다. 신일의 출발 새 아침 교통정보였습니다.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저희가 어제도 농림축산식품부 연결해서 구제역 상황 짚어봤는데요. 그 이후에 충북 보은에서 또다시 구제역 확진 판정이 나면서 전국적으로 이 구제역이 확산되는 것 아니냐. 이 AI 때처럼 골든타임 놓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지금 상당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 최찬희 교수 연결해서 현재 상황에서 구제역 확산을 막기 위한 최선은 무엇인지 정부 지금 잘하고 있는 건지가 아니라 그나마 뭘 좀 하고 있는 건지 한번 자세히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최찬희 교수님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지금 충북 보은에서 확진 판정 또 나왔고요. 구제역 위기 경보도 최고 단계인 심각 단계로 격상을 했는데 정부가 물론 한다고는 하고 있는 거겠죠? 예, 그렇게 아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예. 근데 이게 쉽지가 않은 모양이죠? 아니, 질병 특성상 예. 제일 무섭고 방역이 가장 어려운 질병은 맞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이게 사실 예방을 잘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예, 맞습니다. 예, 그런 부분은 좀 아쉬운 점이 있겠죠. 예, 사실 지난번에 정부는 항체 형성률이 97%이기 때문에 구제역은 안전하다고 했다가 구제역이 발생하고 나니까 검사 방법이 잘못됐다는 걸 인정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사실 부실한 표본조사만 믿고 안일하게 대처하다가 실질적으로 백신을 추가 접종할 시기를 놓친 것이 가장 문제이기도 하지만 아쉽기도 합니다. 예. 그러니까 뭐 지금은 최선을 다하는지 모르지만 잘한 건 그렇게 많지 않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부분인데 이게 지금 어쨌든 우리 정부 입장에서 볼 때 이 지금 최선을 다하는 뭐를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그러니까 예? 사실은 지금은 이제 이게 바람 타고 돌아다니지 이 바이러스가. 예, 맞습니다. 사실은 바람으로 50km 이상 이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뭐 쉽게 예방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건 사실인데 그래도 이번엔 구제역 발생하자마자 하루 만에 정부가 이동 제한도 실시했고 지금 긴급히 연천 같은 경우는 백신을 공급해서 지금 전국적으로도 추가 접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빨리 전국적인 확산은 어느 정도 예방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교수님, 저 뭐 잘 모르는데 뭐 A형, O형 뭐 이런 게 있는 모양이에요. 혈액형처럼. 예? 예, 맞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태까지 이 접종한 백신은 그게 지금 지금은 A형, O형 두 개가 다 돌아다니는데 한 종류밖에 안 된다는 얘기가 있는데 맞습니까? 예, 실질적으로 이 A형은 2010년에 한번 포천에 있는 몇몇 농장에서만 발병하고 더 이상 발병을 7년 동안 안 하다 보니까 정부에서는 O형에만 집중을 했던 건데 이번에 처음으로 뜻밖에도 7년 만에 연천에서 A형이 관찰이 돼가지고 정부도 굉장히 구제역을 심각 단계로 보고 있는 거죠. 그럼 교수님 접종할 때도 뭐 추가 접종을 해야 그러면은 A형, O형을 두 개를 다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다행히 지금 현재 정부가 비축한 양이 지금 그 전국 소하고 보면 약 한 90만 도 정도가 부족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일단 연천하고 수도권 강원 지역에 먼저 OA형 백신을 공급하고 일단 부족분은 긴급 수입을 해서 한 일주일 후에 도착하면 나머지 지역은 추가 접종을 하려고 합니다. 자, 근데요. 이게 백신 접종하면 항체가 얼마에 있다 생깁니까? 한 2주 걸리죠. 예, 한 7일에서 한 14일, 2주 정도 걸립니다. 2주 정도 걸리죠. 예. 아니 어제는 자꾸 어떤 공무원분이 자꾸 일주일밖에 안 걸린다 그랬는데 제가 신문에서 볼 때 2주 걸린다 그러던데 2주 걸리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은 백신 수입하는데 1주, 접종하고 나가지고 항체하는데 2주, 그럼 총 3주가 걸릴 수 있단 말이에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은 3주 동안 이게 뭐 바람 타고 50km 날아다니는데 그거 그때는 어떡합니까? 예, 그게 이제 제일 문제인데, 백신이 부족하고, 백신 수입하는 기간, 그다음에 접종 기간도 있는데, 그동안은 사실 정부가 할 수 있는 뾰족한 수단은 없기 때문에, 철저한 이동 제한을 하고, 농가에서도 농가 방문이나, 또는 다른 농가의 방문 등과 같은 그러한 거를 많이 자제해서 정부 정책에 많이 협조를 해줘서, 가능하면 전파를 예방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그렇게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방법 외에 딴 거는 없다 이 말씀이시네요. 예, 그죠? 맞습니다. 접종이 완전히 될 때까지. 그럼 약 지금부터 3주인데, 야, 참. 근데 이거 소만 문제가 아니고 돼지도 문제잖아요. 이 구제역이라는 게 이게 세 발급인가요? 두 개 발급. 두 발급, 예. 두 발급 이 동물에만 걸리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근데 다행히 지금 연천에서 발병한 A형은 예. 그나마 소에 더 감염이 높고 이론적으로는 가능해도 돼지는 감염성이 좀 낮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거는 연천 A형 바이러스는 돼지한테는 감염될 가능성이 좀 낮기 때문에 그게 좀 다행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O형은 어떻습니까? O형은 돼지하고 소 구분 없기 때문에 O형이 전국적으로 확산된다 그러면 제2의 또 다른 구제역 파동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 돼지도 그러면은 이거 뭐 접종을 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실 돼지는 기업농장화 되어 있기 때문에 예. 사실 이미 철저히 백신을 접종한 것은 맞습니다. 아, 그건 맞습니까? 아니, 접종을 해도 그 항체 형성률이 뭐 어떤 거는 90%가 넘는데 어떤 건 70% 이하로 떨어지고 이게 접종했다는 사실이 중요한 게 아닌 것 같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백신을 어떻게 보관하고 어떻게 접종하느냐가 사실 중요한데 지금 보은이나 정읍이나 연천에 발생한 농장들은 실질적으로 규모가 커서 스스로 백신을 놔야 되는 농가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수의사나 전문가의 그 감독 없이 농가에서 접종한 농가에서 조금의 실수가 항체 형성을 저조하게 만들고 이로 인해서 구제역이 발생하지 않았나 이렇게 추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의 실수라는 게 예를 들면 어떤 겁니까? 정확한 용량을 정확한 목 주위의 근육에다가 접종을 해야 되고 백신을 접종하기 전에도 상온에서 한 30분 정도 녹여야 되는데 이런 과정을 조금 줄인다든지 제대로 접종을 안 했을 때는 충분한 항체가 형성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번에 우리나라 구제역이 이렇게 갑자기 되게 된 이유는 이 구제역 바이러스가 어딘가에서는 왔기 때문이 아닌가요? 이게 예, 맞습니다. 잠재하고 있다고 뭐 갑자기 튀어나온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그럼 어디서 왔다고 보십니까? 원천적인 원인도 우리가 봉쇄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앞으로 미래에는? 예, 맞습니다. 좋은 질문 해주셨는데 사실은 올해 발생한 바이러스는 동남아시아 방글라데시에서 만연하고 있는 바이러스로 최종 확인이 됐거든요. 방글라데시요? 예, 이거는 과거에도 방글라데시나 이런 국가에서 구제역이 없었던 건 아니지만 우리나라하고 동남아의 물적 교류나 인적 교류가 너무 빈번하게 발생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외국에서부터의 바이러스의 새로운 유입을 차단하는데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그걸 예방하는데 주안점을 둬야 될 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그거를 왔다 갔다 하는 사람 몸을 다 소독을 해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래서 사실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뭐 이거 우주에 나갔다 온 것도 아닌데 거기 동남아 갔다 왔다 그래가지고 뭐 다 소독하고 막 그냥 씩 뿌리고 이러면은 이것도 또 인권 침해 논란이 일어나고 이렇거든요. 예, 맞습니다. 현재는 축산에 관련된 사람들만 그렇게 소독을 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이 교류를 제한할 수도 없고 모든 분들을 다 소독도 할 수 없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제 모든 분들이 적극 협조를 해야 되고 실질적으로 과거 연구를 보면 땅에 토양에 흙에 묻어있던 오염되어 있는 바이러스가 6개월 이상 생존한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입을 최대한 예방해야 됩니다. 그 바이러스가 아주 그냥 생명력이 기네요. 자, 그렇다면 우리 농가들도 미리미리 예방접종을 제대로 좀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좀 많이 필요하겠네요. 그죠? 그럼요. 이 예방접종이 일단은 가장 구제역 예방의 첫 단계라고 봅니다. 더군다나 그게 좀 전문적인 수의사분들이나 이런 분들을 통해서 접종시키는 게 돈이 조금 더 들더라도, 그죠? 예, 그래서 이번에 이제 정부가 전국적으로 이제 수의사들을 이용해서 수의사들을 통해서 백신을 접종하는 정책으로 지금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만 사실 제대로 된 항체가 형성이 되니까요. 예, 맞습니다. 아이고, 알겠습니다. 이게 더 이상 큰 피해가 없어야 될 텐데 걱정입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 최찬희 교수였고요. 신율의 출발 새 아침 2부 순서 여기서 줄입니다. 전 뉴스 들으신 이후 8시 10분 3부에서 뵙겠습니다.